용담댐은 우리 진안 국민에게 보물단지 혹은 애물단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하나, 둘, 셋. 하이준식 고준식입니다. 하이준식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하이준식 우리 고준식 형님의 채널이 개설이 됐습니다. 우리 시기시기 고준식 형님께서 시기 형님이라고 저희 애칭을 또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이 가슴속이 뻥 뚫리는 용담댐에 지금 첫 번째 영상을 찍으러 나와 있는데, 시기 형님, 네. 저를 왜 이 아름다운 용담댐으로 초대를 해주셨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름답다고. 그걸로 딱 끝일까요?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이런 보물을 두고 왜 애물단지가 됐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처음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려볼게요. 용담댐은 우리 진안 국민에게 보물단지 혹은 애물단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하나, 둘, 셋. 진안 국민한테는 애물단지, 전주 시민한테는 보물단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겠다. 그러면 두 가지의 또 이유를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애물단지, 보물단지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왜 애물단지가 됐을까요? 아마 이게 진안 용담댐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대한민국 댐을 가진 지자체들의 아마 많은 고민거리,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또 인식을 같이 해야 될 얘기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용담호를 와서 보면은 생각보다 좀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 엄청난 양의 물이 가둬지게 되려고 하면은 수몰된 지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전주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까지도 이 수자원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물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통계상으로 보면 138만 명 정도가 용담댐 물을 드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내가 먹는 물이 용담댐에서 왔나? 용담에서 왔나? 금강에서 왔나? 이게 어디서 왔나? 아마 잘 모르실걸요? 저부터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이곳의 수자원을 또 지키고 보존해야 될 분들은 또 진안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또 뭔가 힘듦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몰의 아픔도 있지만 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그래서 또 많은 인구가 떠나서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처해 있는 이런 부분에는 이 댐의 역할이 작지 않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이고 애물단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기 형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규제를 좀 풀면은 뭔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질까요, 그러면은? 과거의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용담댐이 대한민국 댐 중에서 최고 많은 보상을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현실로 보면 많은 돈을 받으신 분들은, 농토도 많고 집도 좋은 집에 사시던 분들은 수몰이 되면서 많은 보상을 받고 이 지역을 거의 다 떠났습니다. 문제는 뭐 토지도 없고 소작을 하시던 분들이나 집도 없으신 분들은 뭐 보상 체계가 직접 보상 체계니까 뭐 받은 돈도 없고, 그래서 지역에 다 남으시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인허가에 관계된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 부분들, 그래서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고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돼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이런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제 2025년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수의 희생을 강요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그걸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또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용담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의 댐 인근의 지자체 주민들, 그 댐 물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그런 인식만 같이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용담댐이 그분들에게도 보물단지, 저희에게도 보물단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담호, 용담댐을 이용해서 뭔가 규제 혹은 미래의 비전을 세워본다? 이게 행정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협업이 있고 각종 규제와 법안 풀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차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법은 그대로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오염원이 차단이 되는 만큼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그것이 또 형평성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애물단지를 가지고 껴안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거든요. 조그마한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큰 재난을 만들 수 있고 그 재난에 희생되는 많은 다수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되고 함께 보물단지로 가는 길,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정훈 씨를 용담댐에 초대했습니다. 아,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아, 멀긴 멀더라고요. 멀긴 멀죠. 근데 이렇게 예쁜 용담으로 보니까, 야, 사르르 쫙 녹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용담댐 미래, 우리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까요? 같은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말고 함께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같이 협력하면 다수가 소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소수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138만 명의 다수가 있는데 그렇지. 2만 4천 명의 소수를 쳐다보지 않으면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하지 마세요. 사회적 재난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공평과 형평, 그런 세상이 사실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아, 정말 그 다수 안에 저도 포함이 되는데 이 소수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사실 그 감사함, 당연함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사실 우리 시기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부터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은 애물단지냐 보물단지냐 뭐 일단 보물단지로 나아가야겠죠. 예. 네, 용담댐이. 알겠습니다. 오늘 시기 형님 지난해 첫 번째 사랑 이 용담댐 앞에서 용담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에도 제가 좀 지난 궁금한 거 있거나 지난을 좀 알리고 싶으신 뭐 분야 혹은 뭐 장소 이런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죠. 용담댐의 주변이 사실은 그 좋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해 1000개의 계곡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계곡들을 속에서 다 용담댐으로 물이 흘러드는 곳들이죠. 정말 물도 맑아요. 네.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곳에 또 초대해서 또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또 한번 시기 말씀드리는 형님이 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계곡으로 저를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감독님 어디 갔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지난 홍보를 위해서 지난해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시기 형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제 저 맛있는 것 좀 사주러 가시죠. 그러시죠. 네. 맛있는 거 삽시다. 가시죠. 네.